식에서 A, B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몰랐을까? 일단은 여기는 B라고 하는 건 1차항계수잖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1차항계수를 찾아서 똑같다고 놓으면 될 것 같은데 1차항계수의 값은 이렇게 곱해서 1차항이 나오는 것 같거든. 그럼 곱했더니 3A라고 하는 값이랑 4라고 하는 값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1차항계수고 요게 상수항인가? 그게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랑 똑같을 것 같아. 됐을까요? 그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A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B의 값은 1. 그 A하고 B의 값을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사소한 실수지 않을까?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네. 11번이요.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가 5x, 세로가 2x 전체 직사각형 중에서 폭의값이 1짜리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제외한 화단의 넓이의 값을 이거라고 한다면 소문자 A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여기는 요 사각형 있잖아. 요 사각형을 지금 옆으로 옮기려고 하거든? 이렇게 옮겨버리고 또 여기 있는 사각형도 옮겨버릴 생각이야. 그럼 이런 사각형들을 옮기면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고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길을 제외한 넓이의 값은 지금 여기 넓이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로 길이가 누군지 알겠어? 붙이면? 그러네. 5x-3겠네. 길의 폭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세로 길이의 값은? 네. 이해됐을까요? 그럼 넓이의 값이 지금 5x-1과 2x-1만 곱한 녀석의 값이 얘랑 똑같아야 되겠네. 됐어요? 그때 A라고 하는 거는 1차항계수니까 1차항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7. 상수항의 값은 두 개 곱해주세요. 이런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30조. 방학은 언제냐? 오, 기쁘겠는데? 내일은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는 거야? 아니면 방학식만 하고 끝나는 거야? 방학식만 하면 끝? 완전 좋겠다. 우리 아들도 내일 방학하던데. 우리 막내딸도 내일 방학하나? 자, 30쪽에 풀어드릴 게 몇 번이라고요? 8번이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에 있는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누구 곱하기 누가 a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를 곱한 값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곱해서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분자에 있는 숫자는 900이라는 숫자가 엄청 큰 숫자네. 900이라는 숫자의 제곱과 4, 2의 제곱의 값이 써 있잖아. 제곱 빼기 제곱. 분모의 값은 그냥 900이 있었는데 분자에 있는 값을 a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은 분자에 있는 숫자가 902하고 2를 더한 녀석과 902하고 2를 뺀 녀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지금 900이니까 900이 약분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904가 되겠네. 이해됐나요? 풀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이거 말고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902라는 숫자의 제곱의 값을 900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분자에 있는 숫자가 900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900의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2배 하게 되면은
3600.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분자에서 4를 빼라고 했으니까 4는 지워지는 거지. 그럼 분수의 값은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n분의 2 플러스 b의 값이 있으면 n분의 2 더하기 n분의 b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900분의 900의 제곱은 900. 900분의 4 곱하기 900은, 그래서 904라고 선생님 지금 사용했던 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사용했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자, 이제 그럼 센수학으로 오겠습니다. 센수학에서 모든 거 말씀해 주세요. 센수학에서 풀어야 될 게 쪽수가 74쪽보다 앞에는, 두랑이는, 네, 74쪽으로 가겠습니다. 74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야 되죠? 74부터 84까지. 자, 74쪽에서 풀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480. 78쪽부터 펴졌지? 또 75쪽부터 펴지지? 아, 중간에 페이지가 몇 개 빠져 있었지. 아하. 새로운 파일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났다. 어디 보자. 그럼 69쪽을 피면 나오려나? (74) 있다. 자, 74쪽에서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487번. 487번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AB에 대해서 AB를 곱한 값을 6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써있네. 그럼 A의 값도 구하고 B의 값도 구한 다음에 곱해주고 6으로 나누기 하라고. 그럼 A라고 하는 숫자는 6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이 4라고 하니까 6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을 모르지. 몫의 값은 모르니까 몫의 값을 P라고 하자. 그럼 나머지 값은 4인가요? 네, 어서오세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숫자는 6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몫의 값을 Q라고 하고 나머지 값 5라고 얘기하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실까요? 혹시 몰라서 설명은 하고 갑시다.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B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Q가 되고 나머지 값이 R이라고 한다면 그때 A라고 하는 숫자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네, 그걸 사용했고요. 지금 A배 값을 곱하려고 합니다. A배 값을 곱하게 되면은 6P 플러스하고 6Q 플러스 5니까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36PQ 그 다음이 30P 24Q 플러스 20? 20이라는 숫자는 18 더하기인가? 그럼 내가 쓴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6의 배수니? 그럼 6으로 하는 나머지 값은 2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492번 문제. 다무는 수업들을 준비가 됐나요, 이제? 자, 92번으로 갔습니다. 92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런 문제를 꽤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이 942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이 게으른 친구들은 틀리는 거고 손가락이 부지런한 애들은 맞추는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문제는 2번 곱하라고 하니까
제곱이라고 하는 건 두 번 곱하는 얘기고 직접 두 번 곱하는 식을 쓴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식을 풀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못 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문제 구한 건 x의 3차항 계수값을 물어봤으니까 3차항의 값은 이렇게 곱했을 때 3차항이고 이렇게 곱했을 때 3차항인가? 그럼 3차항 계수는 누가 되는 거죠? x의 3승 더하기 x의 3승이니까 2x의 3승이고 계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x의 제곱의 계수의 값은 1하고 x제곱 곱했을 때하고 x하고 x 곱했을 때하고 x제곱과 1을 곱했을 때가 x의 2차항인가? 그럼 x의 2차항 계수가 누구란 얘기죠? 네, 두 개 더해서 5라고 답을 쓰라는 얘기네. 근데 징그럽게도 한번 손으로 써가지고 풀면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시험에 또 나오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3번 곱한 녀석에서 문제 푸세요. 그럼 3번 쓴 다음에 곱하면 되거든. 근데 손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자, 494번으로 왔습니다. 494번의 전개식이랑 똑같은 녀석을 찾으세요. 전개한 결과가 똑같은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직접 전개해가지고 다 전개하면 지금 6개를 다 전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비슷하게 바꿀 수 있는 걸 먼저 찾을 생각인데 별도의 숫자의 값들을 전부 다 앞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생각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하나 플러스 1을 제곱하나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럼 저기 위에 써있는 식은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y를 제곱한 거는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2y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건가? 여기까지 됐죠? 근데 괄호 속에 있는 값을 쌤이 3분의 1로 묶어 쓴다면 앞에 건 x라고 쓰면 되는데 뒤에 건 뭐라고 써야 돼? 안 들려요. 여기 있는 건 2y인데 여기다 뭐라고 써야지 저기 있는 값이 2y가 될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잖아. 3분의 1과 누구를 곱해야지 2y가 나올지만 생각하면 돼. 누가인가요? 다무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숫자 3분의 1을 제곱하고 지금은 ab를 제곱한 녀석의 값의 연산이 a제곱 곱하기 b제곱이니까 3분의 1 따로 제곱해서 9분의 1 x 플러스 6y를 제곱해서 요걸 똑같은 걸 찾으면 되겠다. 답이 1번인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50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00번 앞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500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의 값은 지금 a-2분의 1 b, 3a-b라고 하는 게 한 변의 길이인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의값을 지금 구하고 싶다고 하거든. 한 변의 길이가 저럴 때 정사각형 넓이? 그러면은 첫 번째 이게 한 변의 길이였을 때 넓이의 값은 한 변 길이를 제곱한 게 정사각형 넓이인가? 그럼 요게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고 두 번째 정사각형 넓이도 한 변 길이를 제곱한 게 정사각형 넓이니까 3a-b의 제곱이 정사각형 넓이인 것 같습니다. 두 넓이의 값의 합의값을 구하라니까 이걸 전개해서 더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걸 전개할 때는 a-b의 제곱의 값을 구할 때 먼저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2배,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근데 부호는 가운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요것만 마이너스인가? 그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앞에 걸 제곱했고요. 앞에 거 뒤에 거 곱해 2배 했습니다. 뒤에 거 제곱했습니다. 가운데 거만 지금 마이너스죠? 마찬가지 앞에 거 제곱했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2배 했고 가운데 보는 마이너스 끝에 거 보는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걸 전개하라고 하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있고 동류항을 계산했더니 4분의 5b 제곱이 되나? 지금 이해되신 게 맞나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자 50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05번은 다음 식이 a 더하기 b하고 a-b를 곱했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배웠으니까 살짝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합차 공식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데 더한 거랑 뺀 녀석이 곱해져 있을 때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거랑 유사한 녀석들을 여러 개 해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거든, 한 문제에 대해서. 쌤이 지금 x-1이라고 x 플러스를 곱하면 a가 x란 얘기고 b가 1이란 얘기잖아. 오른쪽에 뭐라고 써야 돼? 네, 앞에 x제곱? 네,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쌤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의 제곱 플러스 1을 곱하라고 한다면 지금은 a가 x의 제곱이고 b의 값 1인 거잖아. 그러니까 x의 제곱을 제곱하고 1을 제곱하라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 네, 제곱을 제곱했으니까 4승이 되겠죠? 1을 제곱하면 여전히 1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몇 번만 더하면은 느낌이 빡 올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실수하기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a 값의 대신에 x의 4승을 집어넣은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러면은 이걸 제곱하게 되면 x의 4승의 값을 제곱하는 건데 뇌가 잠시 잘못 작동하면 틀리는 거잖아, 수학은.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실수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16승이 아니라 8승이죠? 두 개 곱할 거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했더니 그 결과는 x의 8승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x의 8승 마이너스 1하고 x의 8승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될까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x의 16승 마이너스 1 되겠다. 8승을 제곱했으니까.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x의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x의 8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은 x의 16승 마이너스 1인가? 그래서 결과값이 x의 16승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a의 값은 16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7이 답인가요? 충분히 납득하시죠? 자,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과목만 똑같은 거 설명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예시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2 더하기 1,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2의 8승 플러스 1 하나만 더 써볼까? 이게 답이 뭐가 될지 알겠니? 아닌 것 같아요. 두 분 다 2의 32승 플러스 1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2의 31승? 아니에요. 2의 선생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해 준 게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1 또 곱하면 x 8승 마이너스 1 또 곱하면 x 16승 마이너스 1 뒤에가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니네는 왜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 어떤 숫자가 숫자 1을 곱하면 달라지냐? 숫자 1을 곱하면 그대로지. 내가 여기 앞에다가 없는 녀석이었지만 2-1을 곱하면 달라지나? 1을 곱한 거니까 안 달라지지. 이게 생략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를 쓰고 푸세요. 하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이 얘기야. 지금 이 녀석의 값은 1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이 값이 궁금했잖아. 밑줄 친 값이 궁금했는데 쌤이 그 앞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1을 곱했으니까 달라진 게 없는 거지.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누구야?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얘 4제곱 마이너스 1 2의 8승 마이너스 1 2의 16승 마이너스 1 2의 32승 마이너스 1 요 문제는 요게 생략돼 있었을 뿐이고 이게 1이기 때문에 느나 안 느나 똑같은 거야. 곱하나 안 곱하나.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2의 32승 마이너스 1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려고. 쌤이 5의 5 플러스 1, 5의 제곱 플러스 1, 5의 4제곱 플러스 1, 5의 8승 플러스 1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까? 이게 뭔지 알겠니? 그러려면 앞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5-를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네. 근데 어떤 숫자한테 우리가 4를 곱하면 그게 여전히 A냐? 아니잖아. 4를 곱했으면 더불어서 우리는 4분의 1도 같이 곱해야지 한 배 한 개 되기 때문에 그대로 A인 거니 변함이 없는 거니?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쌤이 이걸 질문했잖아. 밑줄 친 값을 질문했잖아. 이거는 어차피 한 배 했으니까 답이 변함이 없는 건데 이건 지금 이 밑줄 친 값이 궁금한데 지금 4배를 한 거잖아. 없던 4배를 했으면 앞에다가 4분의 1도 곱해야지 변함이 없는 거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요거 전체가 1을 곱했기 때문에 안 곱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원래 앞에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최초에 4분의 1이 있었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누군데? 5의 제곱 마이너스 1 5의 4제곱 마이너스 1 5의 8승 마이너스 1 5의 16승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 답은 5의 16승 마이너스 1 앞에 4분의 1이 생기는 게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이네. 쌤이 지금 이 공식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숫자로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됐을까? 근데 대부분 애들이 틀리는 포인트가 요 앞에다 없던 값인 마이너스인 값을 추가할 때 어떤 조작을 취할 필요가 없을 때 어떤 조작을 취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해서 애들이 시험에 틀리는 편이야. 이해가 됐으면 써먹을 수 있는데 다음에 똑같이. 이해는 된 거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511번. 연구가 왜 안 올까? 511번 문제. 511번은 준현이라는 애가 다음식을 전개하는데 숫자를 잘못 보고 계산한 이 문제 맞죠? 질문이. 네. 자꾸 잘못 보일까? 하긴 선생님도 돋보기가 없어가지고 자꾸 잘못 보긴 하는데 여기는 0.4는 유한소수인데 그 유한소수를 준현이가 잘못 봤대. 그래서 0.4 순환소수로 인지했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전개하는 식의 결과가 상수항이 바르게 보고 전개한 결과의 상수항보다 15분의 2만큼 작았을 때 A라고 하는 숫자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구만. 그럼 상수항을 찾으라는 얘기네. 원래 식에서는 상수항이 바르게 보고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누군 줄 알아? 바르게 보고 전개했을 때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0.4 곱하기 A 이게 바르게 보았을 때 상수항. 하지만 잘못 봤을 때는 0.4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계산해버릴까? 5분의 4. 지금 여기 경우에 상수항의 값은 잘못 봤을 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9분의 4이죠. 잘못 본 상수항이 주어구만. 잘못 본 상수항이 바르게 보고 전개한 상수항보다 15분의 2만큼 작다고? 잘못 본 상수항이 얘보다 작아? 얘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서 네 이렇게 주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구나. 됐죠? 근데 0.4A면은 0.4가 누구야? 10분의 4, 5분의 2.
그럼 2항에서 통분만 하면 되겠네. 쌤은 5분의 2 a를 2항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통분은 5분의 2에서 9분의 4를 빼야 되는 거구만. 통분하려고요. 45분의 18 빼기 20 마이너스 분모가 15인데 이건 분모가 45잖아. 등호가 성립하려면 a가 누구면 돼? a가 3이야? 3배만 하면 마이너스 15분의 2가 나오나?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915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어요? 다문은요? 자, 915번으로 갔습니다. 다무야, 진짜 없어? 다 맞았어? 나머지는? 네. 자, 915번 문제가 어떤 식에다가 곱해야 될 걸 잘못해가지고 보통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니네한테 물어보는 능력치는 뭐냐면 문제가 말하는 내용에 정확히 집중해서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한글 똑바로 읽고 문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시킨 대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능력치거든. 이런 걸 자꾸 틀린다는 얘기는 정확히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문제가 첫 번째 2x 플러스 a한테 5x 플러스 4를 곱했어야 되는데 4x 플러스로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2x 플러스 a라는 녀석한테 5x 플러스 4를 곱했어야 되는데 4x 플러스 5를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건가?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15라고 하니까 a가 누구란 얘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원래식은 2x 마이너스 3이었을 거고 거기다가 우리는 4x 플러스 5가 아니라 원래식은 5x 플러스 4를 곱한 게 원래식인데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만. 그럼 첫 번째 전개했더니 10x의 제곱 동류항을 암산할 건데 마이너스 15x 플러스 8x 동류항 계산했더니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12 문제 원하는 답은 이게 문제 원하는 답인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흐름을 따라서 시킨 대로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518번으로 가겠습니다. 518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세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PQR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거든. 넓이의 값을 PQR 공식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문제 특이하다. 그럼 넓이에 관련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길이가 지금 xx333 이런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p라고 하는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p라고 하는 넓이는 가로 길이가 누구야? 세로는. 그런데 q라는 넓이의 값은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는 r이라는 넓이의 값은 뭐지? 가로는 x-3이고 세로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의 관계를 해석하라는 얘기인가? 관계를 해석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곱셈 공식? PQR의 관계가 무슨 관계 있어? 여기 넓이의 값은 지금 9인가? 9? 무슨 관계가 있지? 전체는 원래 정사각형이었냐? 정사각형. 어렵다. 억지로 막 쥐어짜서 문제를 만들어놨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예, 이건 이 문제는 선생님 생각에는 좋은 수학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억지로 막 쥐어짠 문제인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P하고 Q라는 넓이를 합치면 P하고 Q의 넓이를 합치면 그 넓이의 값은 요만큼의 넓이니? PQ의 넓이 합이? 그럼 저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 x의 제곱에서 9를 뺀 건가? PQ 더한 넓이의 값은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9를 뺀 녀석인데 진짜 여기는 PQ의 값을 더해볼 생각이던 선생님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였는데 이거는 3x 마이너스 9인가? 이 녀석의 값이 두 개 더하면은 진짜로 x제곱 마이너스 9니? 그게 P하고 R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야? PQ 두 개 더한 넓이하고 이것도 3x 마이너스 9 아니야? P하고 R을 더한 넓이 똑같은 거지. 근데 P하고 R을 더한 것도 x제곱 마이너스 9냐? 근데 PR을 더한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인가? 근데 직사각형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가로는? 세로는?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관계를 어떻게 알아? 억지로 문제를 쥐어짜서 만든 거야.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거는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도형의 관계가 정사각형 x의 제곱에서 9란 넓이를 뺀 넓이는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다는 걸 통해서 이 녀석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올바른 수학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학 문제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방법으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 걸 준 다음에 구태여 답을 딱 지가 출제하는 마음에 맞게끔만 답을 고르라고 하니까 수학적으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이해는 된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520번으로 왔습니다. 520번은 다음 식을 계산해가지고 상수항의 값이 11이라고 한다면 x의 계수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상수항이 11인 걸 이용해서 x의 계수만 구하면 돼? 그럼 시킨 대로만 전개하면 될 것 같은데? 전개합시다. 첫 번째 선생님이 첫 번째 걸 전개하는 중이거든? 제곱? 앞에 거 제곱했더니 9x의 제곱.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앞뒤 곱해 2배 했더니 6ax인가? 지금 이해되는 거 아닌 서진아? 뒤에 거 제곱했습니다. 다음 녀석의 값은 전개하는 중인데 최고창은 마이너스 2x제곱이 되는 것 같고 1창의 값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3x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상수항이네. 이 식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더니 11x의 제곱 3-6ax 여기까지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잘하면 되는 것 같고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상수항의 값이 11이라고 하니까 이 값이 11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값이 11? 그러면 이 값이 11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쌤아 잘못 썼구나. 플러스 5가 아니지. 5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5지. 된 거 맞니? 이 값이 11이 나오려면 a 값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a가 누구야? 그건 양수잖아. 마이너스 4의 값을 대입한 1차함계수를 구하세요. 1차함계수가 누구라고요? 네, 27이 1차함계수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522번. 522번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 ABCD라고 하는 직사각형이 있고
그 속에 H2라고 하는 사각형이 정사각형,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EFCD의 값도 정사각형, AD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주고 있습니다. AD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가로 길이 전체 길이는 3A 플러스 1입니다. AB 길이의 값은 CD 길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다 표현하겠습니다. 2A-1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색칠한 곳의 넓이의 값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x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x가 될 테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를 y라고 한다면 여기도 지금 y가 되겠죠. 그럼 y가 2a-1이야? 그럼 여기 y가 2a-1? 그럼 여기 x가 누구란 얘기야? x가 a 플러스 2? 그래야지 두 개 더해서 3a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의 값은 2a 플러스 1인 거네? a 플러스 2? 여기 x의 값도 a 플러스 2라서 전체 이 중에서 위에가 a 플러스 2니까 아래가 누구란 얘기지? a 마이너스 3. 그래야지 a 플러스 2하고 a 마이너스 3을 더하면 2a 마이너스 1. 그때 여기 넓이 값을 구하세요. 그랬더니 두 개 곱하기만 하면 돼요. a의 값은 누군지 몰라도 답은 숫자로 구할 수 없습니다. 답은 이걸 전개해서 요걸 답이라고 하세요 라는 얘기네. 이해됐을까?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524번. 52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원의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세 원의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문자는 지금 x라는 녀석과 이 y의 값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부터 판단해야 되겠네. 이거는 그림이 세 원의 중심에 대해서 점을 찍었다고 하니까 좀 설명이 자세히 했으면 좋았을까. 알파벳으로 누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좀 부실하다 책이. 너희 책도 여기 뭐 알파벳 안 써있냐? 고등학교 때는 이런 점들을 알파벳 5, 5- 뭐 이런 식으로 중심이 알파벳 누구다 이렇게 말로 써주게 돼 있거든, 고등학교 때부터는. 근데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대충 그림 보고 하라는 것 같아. 자, 이건 그러면 반지름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x라는 얘기네?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건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이 2y라고 하는 거 같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원은 지름이 몇이야? 2x. 오른쪽에 있는 원은 지름이 누구야? 4y. 그래서 전체 큰 원의 지름이 누군지 안다는 얘기네? 전체 큰 원의 지름은? 그럼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전체 큰 원의 반지름 길이의 값은? 네, x 플러스 2y가 전체 큰 원의 반지름이네.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전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두 개의 원 넓이를 빼주면 되겠구만. 그래서 첫 번째 전체 큰 넓이의 값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x 플러스 2y를 제곱한 게 제일 큰 원의 넓이. 여기서 왼쪽 원의 넓이를 빼려고 하는데 왼쪽 원의 반지름 x였나? 오른쪽 원의 넓이의 값은 파이 곱하기 2y를 제곱한 4y 제곱. 그래서 전개해가지고 뺄 건 뺍시다. 전개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개 곱해 2배 했더니 4xy. 뒤에 걸 제곱했더니 4y 제곱. 여기서 뒤에 거 빼게 되면 이게 지워지나? 남은 녀석의 값은 4파이 xy가 남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큰 원의 지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나요?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인 것 같아. 전체 큰 원의 지름 구하기.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5. 25번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한 변의 길이의 값이 a하고 b가 되는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 길이가 지금 a하고 b가 되는 두 개의 정사각형. 여기 제일 큰 정사각형이 한 변 길이 a인 정사각형. 오른쪽 게 한 변 길이가 b가 되는 정사각형인데 네 점 좌표 a, b, c는 일직선상에 한 직선 위에 있고 점 b점 좌표는 a, d라고 하는 점의 가운데 중점이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D라는 길이를 알고 있지 않아? AD의 길이가 몇이야?
네, AB 길이의 값은 A 플러스 B인가? 그럼 여기가 중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B 길이도 알겠네? AB 길이는 누구야? 네, 절반? 그래서 나는 BC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C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AB 길이하고 BD는 길이가 똑같니? 그런데 여기가 B라며. 그럼 BC 길이는 뭐라고 해야 돼? 누구에 누굴 뺄 거야? 2분의 A 플러스 B에서 B를 빼줘? 그러면 BC라는 길이의 값은 BD 길이에서 CD 길이를 빼야 되니까 통분해서 빼주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B 통분해주면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BAB의 길이가 한 변 길이인 정사각형과 BC가 한 변 길이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가지고 14였을 때 문제를 푸세요라는 얘기구나. 그럼 지금 AB가 한 변 길이가 되는 정사각형 넓이 S1의 값은 AB 한 변 길이를 제곱해. 그래서 제곱할 거는 지금 2분의 A 플러스 B의 값을 제곱해야 되고 S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한 변 길이가 지금 이거라고 BC 길이 BC 길이 값을 제곱하려고 두 개 값을 빼라고 했냐? S1하고 S2의 값을 빼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제곱해서 빼고 있습니다. 뺀 녀석의 값이 문제가 14라고 했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은 A 더하기 B하고 A 마이너스 B 두 개를 곱해서 나온 거라고? 이거 전개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식에서 이 값은 두 값을 더한 녀석과 두 값을 뺀 녀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 말이 납득이 되실까 모르겠다.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내가 지금 쓴 거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선생님이 한 거는 누군가의 제곱을 빼기로 표현된 녀석은 한 번은 AB를 더하고 한 번은 AB를 빼가지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앞에 거 뒤에 거 더했고 한 번은 앞에 거 뒤에 거 뺐거든. 나 지금 이거 한 건데 이해됐을까? 다른 분들도 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죠? B는 지워지는 거 같고 통분했더니 2분의 2에 이어서 A 이거 빼주면 2분의 2는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B에서 마이너스 B를 뺐으니까 2분의 2B 2분의 2B니까 B 그럼 AB가 그냥 14인 건가? 시간이 지나면은 니네가 이걸 사용해서 산수하는 게 더 편리하긴 한데 그냥 전개해서 풀어도 돼. 쌤이 지금 다음 챕터까지 염두에 놓고서 지금 설명하니까 이렇게 풀어준 거 일부러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게 되면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같은 녀석은 지워질 테고 두 개 더했더니 4분의 4AB 결국 AB만 남죠?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7번으로 갔습니다. 27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자리인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따라서 자른 다음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y인 직각이 되면 삼각형 두 개를 떼어낸 도형이 있습니다. 색칠하는 부분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곱셈 공식이 누구인가요? 필요한 곱셈 공식을 보기에서 다 고르라는 건가? 일단은 여기가 y고 여기가 누구야? 여기도 y야? 왜? 이유는 이 조그만 삼각형하고 이 전체 큰 삼각형은 닮았으니까 여기가 1대1이었으니까 이것도 1대1이라고? 그래서 여기 길이가 y면 색칠이 안 돼 있는 두 곳의 넓이는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되는 건가?
색칠이 안 돼 있는 두 곳의 넓이는 누굴까? 그러네, y제곱이겠네. 근데 전체 넓이는 x제곱?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흰 곳 넓이 y제곱만 제거해주면 이게 색칠한 곳의 넓이겠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공식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 사다리꼴 넓이를 가지고 표현했다는 얘기인가? 일단 여기 넓이 한번 구해서 여기 넓이만 구해 2배 하면 되겠네. 그치? 여기 넓이를 구해 2배 해볼 생각에 답은 이게 맞아. 이게 넓이야. 근데 쌤이 이거의 넓이 값을 사다리꼴 넓이를 한번 구해볼 생각이야.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 요만큼 길이가 필요한데 높이. x-y 그게 몇 개 있다고? 2개? 그러면 결국 요 녀석을 산수할 때 이렇게 산수할 수 있다고?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산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요게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또 풀어야 될 거는 29번. 29번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가로의 길이 값이랑 세로의 길이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밭의 폭이 x로 일정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길을 제외한 밭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라고? 그럼 한 칸씩 한 칸씩 밀어서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 사각형의 넓이, 여기 사각형 넓이, 여기 사각형 넓이, 이런 사각형들을 땡겨버리려고 여기 있는 사각형들을 쌤이 이걸 위로 땡기고 얘도 위로 땡기고 얘도 옆으로 땡기고 얘도 땡기고 얘도 땡기려고 하거든? 그러면 내가 좀 못 그리긴 했는데 여기는 이런 사각형이 되지 않나? 이런 거 맞아요? 그때 가로 세로 길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로 길이 값은 누구야? 여기 x만큼만 왼쪽으로 미룬 거야? 민 거야? 전체 가로가 6x 플러스 3이었는데 5x 플러스 3으로 x만큼 줄었다고 가로 길이가? 그런데 세로 길이의 값은 누가 됐을까? 7x-1이 됐으려나? 3x만큼 위로 줄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땅의 넓이의 값은 7x-1을 곱하기 5x 플러스 3이어서 전개하세요. 앞에 곱했더니 35x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21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3이죠? 답이 3번인가? 자, 해설지 같은 걸 보면 선생님처럼 안 풀고 이걸 다르게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여기는 길의 넓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 그럼 얼마나 개빡센지? 선생님이 왜 사각형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문제를 푸냐면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건 자,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 이 두 군데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이 개 넓이? 길의 넓이의 값이 여기가 두 군데 넓이가 어떻게 계산할까? 가로 길이는 여기 가로하고 여기 가로를 합치면 길이가 몇이야? 가운데 x만큼이 없으니까 두 개 합치면 가로 길이는 5x 플러스 3인가? 여기 폭의 값은 몇이야? x? 근데 그런 녀석이 3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색칠한 넓이는 구한 거네? 그리고 여기 넓이의 값은 누구야? 10x-1의 값이 세로 길이고 x의 값이 가로 길이네? 이 넓이를 누구에서 빼자고? 전체 넓이에서 빼자고? 진짜 다 똑같이 나오는데 계산해볼까? 첫 번째 거 전개했더니 60x의 제곱 30-6이니까 24x
3하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 거기서 지금 괄호 속에 있는 거 빼려고 하거든? 여기 있는 게 10x 제곱이 하나 있고 15x 제곱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x도 하나 있고 플러스 9x도 있나? 상수항의 값은 없어. 상수항 없어. 빼보자. 뺐더니 35x의 제곱. 24에서 8을 뺐더니 불편해.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사각형들을 밀어가지고 합친 다음에 문제 풀었어. 자, 그 다음 도표될 문제는 몇 번일까요? 3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항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다음 식을 전개하라고 할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수학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녀석의 값을 치환해서 푸는 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니까 똑같은 걸 있는지 먼저 찾아볼 생각이야. 똑같은 녀석의 값이 있나? 앞에 두 개는 똑같은 게 좀 있나 모르겠다. 앞에 두 개는 똑같은 게 보이는데? 누가 똑같아? 1 플러스 x제곱과 1 플러스 x제곱이 앞에 두 개가 똑같네. 마지막에 있는 녀석의 값은 나중에 산수할 거고 쌤은 지금 먼저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치환한 다음에 산수하려고 하거든? 그럼 지금 1 플러스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된다면 첫 번째 건 t 플러스 x인가? 두 번째 건 t 마이너스 x니? 내가 지금 먼저 앞에 두 개 산수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두 개 전개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네.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니까. 근데 t의 값은 지금 1 더하기 x의 제곱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했고 앞뒤 곱해 2배 했고 뒤에 거 제곱했습니다. 거기서 x제곱을 빼게 되면은 1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이죠. 그럼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마지막 거랑 같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럼 마지막 거랑 같이 계산하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1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이고 뒤에 더 계산할 값이 1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이니까 또 이번에는 1 더하기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s라고 한번 써볼까? s? 그럼 그렇게 치환했더니 문제가 준 거는 1 더하기 x의 4제곱은 s 더하기 x의 제곱 1 더하기 x의 4제곱은 다시 s라고 했으니까 s 마이너스 x의 제곱인가요? 그럼 이게 또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인 셈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뒤에 걸 제곱하면은 x 4제곱. 그러면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1 더하기 x의 4제곱을 제곱한 거고 거기서 x의 4제곱을 빼라고 하는 거구만. 그럼 제곱했더니 1 더하기 앞뒤 곱해 2배 했더니 2x의 4제곱 뒤에 걸 제곱했더니 x의 8승 거기서 x의 4승을 빼세요. 최종 답은 1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8승인가? 지금 치환해서 푼 게 이해가 된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방금 봤으니까 이건 실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인데 지금은 전개하라고 한 거고 고등학생이 되잖아? 고등학생이 되면은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과 1 마이너스 x 더하기 x의 제곱의 값은 가운데 것만 부호가 반대니? 이 녀석의 값은 고등학교생이 되면 이 공식이야. 여기 플러스인 것들 다 3개 있죠? 플러스인 것들을 첫 번째 것도 제곱하면 1, 두 번째 거 제곱하면 x의 제곱, 세 번째 거 제곱하면 x의 4제곱이냐? 이 v 체크되는 이 플러스인 것들의 각각의 값을 제곱에 더하기만 하면 돼. 이게 공식이야. 그럼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 1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이라는 녀석과 1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은 가운데 거만 부호가 반대냐? 그러면 v 체크된 녀석의 값들을 전부 다 제곱만 해서 하면 된다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건 외워야 되는 공식이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지금은
이 최종값을 일일이 치환하고 일일이 계산했었는데 지금 한번 봐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기억이 날까? 안 날 게 확실하지만 구경은 합시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36번. 36? 81쪽, 82쪽. 자, 36번은 2차식이 하나 있는데 문제가 지금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사고 능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쌤이 이렇게 4개를 곱할 때 1차식 4개를 곱할 때 무엇이 똑같도록 전개하라고 했는지 기억나? 반드시 x 앞에 있는 계수 1차항 계수가 똑같도록 반드시 전개를 해야지만 돼. 이런 문제 항 4개짜리 1차식 4개를 곱할 때. 그런데 이렇게 곱했을 때가 1차항 계수가 5x인가? 이렇게 곱했을 때 1차항 계수의 값이 5x인가? 이게 일반적이야. 1차항 계수가 똑같도록 항상 전개해야지만 돼. 그런데 아무리 곱해도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도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도 아무리 곱해도 1차항 계수 똑같지 않아. 그럴 때는 두 번째 방법으로 상수항이 같도록 푸는 편이야. 근데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한 90%고 이런 문제는 10%밖에 안 돼. 대부분은 1차항 계수가 똑같도록 전개하지만 돼. 자, 그래서 쌤은 지금 가운데 2개랑 바깥쪽 2개를 곱할 생각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걸 염두하고 있어. 뭘 염두하고 있냐면 x제곱 플러스 5x라고 하는 값이 3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럼 먼저 바깥쪽 2개를 곱했더니 x제곱 안쪽 2개를 곱했더니 그래서 여기다 숫자 3만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3만 집어넣었더니 7 곱하기 9여서 63이냐? 된 거 맞아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40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38번으로 왔습니다. 38번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다음에 있는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그냥 문제 흐름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아까 요게 워크북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027의 제곱인데 뒤에 건 2의 제곱이냐? 이 문제 요구한 거는 구태여 2029라는 숫자를 a라고 하고서 식을 a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이대로 풀자. 1번처럼 어떻게 풀어 지시를 했으니까. 그럼 분모의 값은 a라고 쓸 수 있니? 분자의 값은 괄호 속에 뭐라고 써야 될까? a 마이너스 2가 2027인가? 그럼 이걸 전개하게 되면 분자에 있는 값이 a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해 2배 했더니 4a 4에서 4를 뺐더니 지워지나? 이제 a로 나누기 하면 a-4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결국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029니까 2029에서 4를 빼서 2000 요게 답이라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아까 풀었던 방식이 더 낫지 않나? 이건 이렇게 1번에서 어떻게 풀라고 지시했으니까 그런 거고 이걸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2027과 숫자 2를 한 번은 더 할 거고 한 번 빼면 되니? 이런 게 맞아요? 그럼 2029는 약분되니까 남은 녀석의 값이 2025? 이게 더 편리한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0번이라고 하셨나요? 40번 문제는 한 자리 자연수 a, b를 가지고 다음에 있는 녀석에서 a하고 b를 더해보세요 라고 했고
한 자리 자연수?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의 거듭제곱이 된다는 얘기잖아. 두 개 더해서 10의 거듭제곱 앞에 곱한 자연수가 한 자리 자연수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10의 거듭제곱과 관련된 숫자로 바꿔야 되겠는데? 10의 거듭제곱과 관련된 숫자가 뭐가 있지? 앞에 1998은 2000-1인가? 2000-2? 7996은 10의 거듭제곱 뭐랑 관련이 있지? 8000-4? 바꿔볼까? 첫 번째 건 2000의 제곱. 두 개 곱해가지고 두 배 해주면. 두 개 곱한 건 4000. 두 배 했더니 8000?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4. 지워지네? 그럼 결국 남은 건 2000제곱이냐? 2000의 제곱은 2 곱하기 1000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은 4. 1000은 10의 3승. 10의 3승을 제곱했더니 A의 값하고 B의 값을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네.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41번. 마침 41번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하나 늘려가지고 설명해 준 그거 같다. 지금 저 녀석은 앞에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합차라는 공식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빼기가 없지 않아? 그래서 앞에다 뭘 쓰자고. 근데 숫자 2-1은 1이기 때문에 곱하나 안 곱하나 변함이 없다고? 우리는 지금 밑줄 친 답이 필요했는데 밑줄 친 값이랑 지금 두 번째 밑줄 친 값은 값이 똑같은 값이라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곱한 건 누구예요?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네, 그래서 2의 16승 마이너스 1이네.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으로 풀어야 할 거는 4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46번으로 가겠습니다. 46번은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나요? 라가 이게 질문인 것 같은데 지수법칙에 대해서 아는지?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n승, n승 똑같으면 우리는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n승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것도 설명할까 싶은데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라는 녀석은 루트 속에 들어있는 값이 1만큼 차이 나는 값이냐? 이 녀석과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라는 녀석의 값을 곱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될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뭐가 돼? 1. 지금 이거는 앞에 거 합차니까 지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게 되면 결국 남는 건 1이라고?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1만큼 차이 나는 녀석의 값은 합차의 값을 계산한 결과는 항상 1이 나와. 지금 이런 걸 질문한 것 같은데 이 문제 질문은? 문제의 질문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루트 48인가? 뒤에 건 루트 49니? 1만큼 차이 나냐? 루트 48과 루트 49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지금 몇 승하라고? 그런데 대소관계가 다른 거 아니야? 여기서 1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앞이 더 크고 뒤가 작은 거잖아. 근데 지금은 뒤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야지 헷갈리지 않으려나? 그냥 현재 상태로도 이해되려나? 이거 두 개 계산하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가 돼?
앞에 거 제곱하면 48, 뒤에 거 제곱하면 49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앞에 게 컸을 때는 플러스 1이지만 뒤에 게 컸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마이너스 1을 2027번 곱했더니 네, 홀수번 곱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네. 이해된 거 맞을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드릴 게 몇 번인가요? 4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7번 문제는 다음 식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은 유리수라고 합니다. A라는 값이 유리수였을 때 A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A 값을 구해보자. 일단 전개해야 되겠네? 전개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루트 7 곱하기 루트 7 마이너스 3a 루트 7 플러스 2 루트 7 이게 2 마이너스 3a 루트 7? 그래서 주머니 맛있는 거 있나 보다. 마이너스 3a하고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6a? 그런데 이 값은 7 마이너스 6a는 유리수인가 봐. 문제에서 a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루트 7 앞에 있는 숫자는 12 마이너스 3a가 있나? 어떻게 되면 얘가 유리수가 될 수 있지? 네, 루트가 없어졌을 때? 그러면 a가 누가 되면 없어져? a가 4였을 때, 이걸 보라고 한 거구나, a 값을. 소문자 a가 4라면은 대문자 a는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48. 자, 48번으로 왔습니다. 48번은 통분해가지고 값을 계산하세요라고 질문한 것 같아. 통분해서 계산하라고 하니까 앞에 거 뒤에 거 부호만 반대인 것 같다. 선생님 지금 통분할 건데 통분하면은 3 플러스 루트 6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6으로 분모값을 계산하려고 하거든. 근데 분자분모에 3 마이너스 루트 6을 곱한 거지. 앞에 거는 3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건 통분하게 되면은 3 플러스 루트 6을 곱했으니까 3 플러스 루트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무 지금 설명한 거 이해돼요? 자, 그럼 분모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다무야. 합차를 이용했더니 분모 계산은 뭐가 될까? 지금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가운데는 플러스 뒤에 거 마이너스고 똑같은 숫자들이잖아. 그걸 산수하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계산할 거잖아. 그래서 분모는 누가 될까요? 그럼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a 더하기 b라는 녀석과 a-b가 있으면 앞에 있는 a라는 숫자를 제곱할 거고 뒤에 있는 b라고 하는 숫자를 제곱할 거고 가운데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거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곱셈 공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선생님한테 3 플러스 루트 6이랑 3 마이너스 루트 6을 곱한 게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한 이유는 누굴 제곱해서 빼야 되는지를 몰랐던 건가? 앞에 걸 제곱하면 누구지? 뒤에 걸 제곱하면 그거 빼기만 하면 돼. 3이야? 근데 왜 1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1이라고 생각한 거는 왜 그랬을까? 자, 그 다음 분자 있는 값은 앞에 거 제곱하려고 하거든?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은 9,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2배 했더니 마이너스 6 루트 6, 뒤에 거 제곱했더니 6, 거기서 뒤에 거 제곱했더니 9 플러스 6 루트 6 플러스 6을 빼라고? 그럼 9하고 6은 지워지고 분자의 값은 남는 값이 마이너스 12 루트 6 마이너스 4 루트 6인가? 마이너스 4 루트 6이면 A가 누구란 얘기야? A가 빵이란 얘기인가? B의 값은 빵에서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드릴게. 51. 자, 51번으로 갔습니다. x라고 하는 숫자가 9-4루트라고 한다면 그 숫자의 역수의 값은 소수가 누구인가요? 문제가 소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으면 우리는 정수를 구한 다음에 그 정수를 제거해 준 게 소수라고.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숫자의 소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x분의 1이라는 숫자의 정수가 실은 누군지 먼저 궁금해. 이 숫자의 정수가 궁금한데 이 숫자는 유리화를 해야 되겠다. 분모가 무리수니까. 그래서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녀석의 값을 곱할 건데 다무야, 분모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는지 말해줄래? 분모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게 뭐가 될까요? 그 아직 어느 포인트가 이해가 덜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서 다음에 잘하면 되거든, 다무야? 그걸 해결해 주려고 지금 너한테 질문을 던진 거야. 다시 한번. 두 개의 숫자 합과 두 개의 숫자의 차가 있으면 그냥 두 개의 숫자가 누군지 우리 인지할 수 있어. 두 개의 숫자가 누군지 인지할 수 있을 때 두 개의 숫자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빼기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9 플러스 4루트 5라는 녀석과 9 마이너스 4루트 5의 값을 곱하는 거라서 같은 숫자 두 개를 합차로 곱하는 거라서 앞에 숫자는 9니까 9를 제곱할 거고 뒤에 숫자는 4루트 5니까 4루트 5를 제곱할 거야. 각각 제곱한 다음에 빼기만 하면 되거든? 다무야, 9를 제곱하면 81이잖아. 4루트 5를 제곱하면 누구야? 네, 80이네. 그래서 이거는 분모가 1이 되겠네. 분모가 1이니까 이 숫자는 9 플러스 4루트 5입니다. 근데 우린 루트 5의 근사값을 알고 있지 않아? 루트 5의 근사값이 누구였다고? 루트 5의 근사값이 2.236이었으니까 거기다 4배에도 8.8? 8.8한데 9를 더하면 17점 몇? 그럼 정수의 값은 17. x분의 1의 정수의 값이 17인 거 알게 됐으면 x분의 1의 소수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원래 숫자에서 정수만 제거해. 소수의 값은 4루트 5 마이너스 8이라고요? 선생님 찝찝해서 다무 하나만 더 조사하겠습니다. 다무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7 플러스 5 곱하기 7 마이너스 5라고 계산하려고 해. 이거 합차 공식을 어떻게 하라고? 누구 제곱에 누구 제곱 빼라고? 7의 제곱에서 5제곱을 빼기만 하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5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2번은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간의 암산을 통해서 계산해야 돼. 왜냐면 분수가 24개 있기 때문에 그래. 적절한 수준의 암산이 필요한데 적절한 수준의 암산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아까 선생님이 분모 있는 값이 1만큼 차이 나는 녀석의 값에 대해서 설명해 줬거든. 이거 지금 분모의 루트 속에 있는 값이 1만큼 차이 나지. 이걸 유리화하려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은서가 어디를 찾아볼까? 내용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죠?
자, 분모값이 누군가요? 분모가 1이라고? 앞에 걸 제곱한 건 n 플러스 1, 뒤에 걸 제곱한 건 n 플러스에서 n을 빼서 분모는 1이죠? 그래서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인가? 이런 거 맞아요? 이걸 빨리 계산하시던지 아니면 맞다. 우리 수학 수업할 때 이거 겁나 많이 나왔지. 분모의 루트 속에 있는 값이 1만큼 차이 나네. 앞에가 더 큰 숫자네. 유리화하게 되면 분모가 어차피 1이 될 거니까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자의 곱한 녀석만 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될까?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공식처럼 사용되는 거거든.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많은 24개의 분수값들 다 유리화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숫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냐면 큰 게 앞에 있다고 생각할 거야. 더하기는 앞이 바꿔서도 되잖아. 큰 게 앞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한 다음에 유리화를 해야 되거든.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각각 유리화하면은 뭐가 된다고? 첫 번째 거 유리하면 뭐가 된다고? 두 번째 거 유리하면 뭐가 된다고? 유리화했을 때 다 분모가 1이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될 테고 마지막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워지는 게 누가 지워지냐면 루트 2 지워지냐? 루트 3도 지워지나? 루트 4도 지워지겠네. 남는 녀석은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네. 그렇다면 지워질 때 같은 패턴으로 지워지게 되면은 뒤에서 두 번째 게 남을 거야. 그래서 이건 5, 이건 마이너스 1. 그래서 5 마이너스 1이어서 답이 4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너네들 설명해 주려고 다 쓴 거고 일반적으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녀석은 암산해서 대충 계산할 수 있어. 그렇게 풀기를 권장하는 거지 일일이 다 유료해서 풀기를 권장하는 문제가 아니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56. 56번보다 앞에는 없어요. 다문은 없어요. 자, 56번으로 가겠습니다. 56번이 숙제의 마지막 문제였나? 내가 진도 나갈 수 있는 시간 20분이나 있네. 숙제 너무 많냐? 많으면 좀 줄여볼까 싶어서. 많아? 많긴 많아? 자, 다음 식에서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뭔 개소리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거 만들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전개는 할 수 있겠다. 그 전개하려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개하는 거라서 xy 마이너스 플러스 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5인가? 그 중에서 이 값이 8이라고? 첫 번째 값이 8이라고 하니까 8을 이항할까? 5x 마이너스 5y의 값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이항이 되니 30? x 마이너스 y의 값은 6인 것까지 알았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곱한 녀석의 값은 8인 거 알고 뺀 녀석의 값은 6인 거 알고 있나? 그런 숫자 있나? 니네가 알고 있는 정수나 자연수 중에 그런 게 있니? 곱해서 8인데 빼가지고 6 나오는 숫자 있어? 자연수나 정수 중에? 있어? 누구? 누굴 빼면 6 나오고 누굴 곱하면 8 나와? 그런 거 없는 자연수나 정수 중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 녀석의 값을 알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 두 번째 나와 있는 x-y라는 거 있잖아. 그걸 제곱하게 되면은 x의 제곱 가운데는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냐? 여기다 뭘 더해주면은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3xy를 더해주면 똑같아지는 건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x-y의 값은 6이니까 6을 제곱하면 될 것 같고, 곱한 건 8이니까 세입했던 24인가요? 된 거 맞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책이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 12월 달이 되면 선생님이 니네한테 40개 정도 공식을 외우세요 하고 프린트를 드릴 거거든?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나오는 모든 곱셈 공식, 시험에서 그 40개의 공식을 벗어나진 않아. 40개만 외우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그때는 외우라고 공식을 써줄 건데, 프린트를 줄 건데, 일단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는 곱셈 공식을 변형한 녀석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한 녀석의 값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러니 시험 문제가 우리한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할 때 합과 곱의 값을 준 다음에 이거 구해라고 시험에서 물어보거든? 그러면 2항만 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2항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에서 2ab를 빼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a-b의 제곱의 값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시험 문제가 우리한테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ab만 이항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제곱에서 2ab를 더한 거라고 할 수 있겠군. 선생님이 지금 이 두 개의 공식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지금 한 거는 곱셈 공식을 등호를 사이에 두고서 2항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금만 색다른 거 책에 없는 거 한번 설명해 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종종 아까도 우리 문제 푸는데 한번 등장하긴 했었는데 기억 안 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계산할 수 있다? 확인해 볼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값은 2분의 앞에 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뒤에 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냐? 2ab하고 2ab 지워지고 분자가 a제곱 2개, b제곱 2개.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a제곱 1개, b제곱 1개겠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시험 문제 친절하게 a 더하기 b하고 a 곱하기 b를 알고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한다면 1번 공식 사용할 거야. 시험 문제가 a 빼기 b하고 숫자로 a 빼기 b를 주고 a 곱하기 b를 숫자로 주면은 그때 2번 공식을 사용해서 a제곱 b제곱 구할 거야. 하지만 a, b를 주지 않을 때가 있어. a, b를 주지 않고 시험 문제가 이거하고 이것만 준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겠네? 내 말 지금 이해되니?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냥 구경했어요. 외우는 공식은 아닙니다. 12월달 되면 외우라고 할 건데 지금 외우는 공식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했던 거 1번하고 2번은 선생님이 여태까지 애들 가르쳐보면 단 한 명도 헷갈려하지 않아. 곱셈 공식에서 2ab만 이항해 준 거니까. 근데 헷갈려하는 거는 3, 4번에서 헷갈려하기 시작하거든. 3, 4번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녀석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값은 똑같지가 않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는 똑같은데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는 똑같은데 다른 녀석의 값은 가운데가 플러스 2b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2ab인 거지.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4ab를 해줘야지 등호가 성립하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4ab인데 이걸 2ab라고 쓰거나 다른 숫자를 써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순서를 바꿔서 a-b의 제곱과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으면 얘는 가운데가 마이너스 2b고 얘는 가운데가 플러스 2b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서는 4ab를 빼야 되겠죠? 이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문제 풀 때 얼른 가운데 게 누군지만 생각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문제는 요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가 잘 기억나지 않아서 좀 걱정스러운데 a 더하기 a분의 1 같은 녀석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앞뒤 곱한 건 1, 거기다 2배 해주면 2, 뒤에 걸 제곱하면 a제곱분의 1이죠. a-a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앞뒤 곱하면은 1, 2배 했더니 2. 그러니 이거 가지고 만든 파생 공식인 것 같아.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을 알고 싶다면 합한 녀석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2를 빼야 되겠네, 2항에서. 또는 뺀 녀석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2항에서 플러스 2를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녀석이 자꾸 기억이 안 나, 문제 풀 때.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건 핑계가 안 돼. 왜냐면 얼른 머릿속으로 가운데 있는 항이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2인데 플러스 2인데 얘가 플러스 2가 없으니까 2를 빼줘야지. 아주 짧게 생각하면 되는데 매번 뇌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 오늘도 못하겠어요, 내일도 못하겠어요, 모레도 못하겠어요. 이건 답이 없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생각이 안 나면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없네. 2를 더해줘야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때로는 a 플러스 a분의 1 제곱의 값을 a 마이너스 a분의 1 제곱으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요건 가운데가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가운데가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뒤에다 플러스 4를 해야 되겠죠? 바꿔서 a-a분의 1 제곱이라는 녀석과 a 플러스 a분의 1 제곱이 있으면 얘는 가운데가 2, 가운데가 마이너스 2. 그래, 뒤에 4가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매번 생각해서 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머릿속에서 공식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머릿속 생각하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자, 문제로 왔습니다. a제곱, b제곱의 값은 공식이 뭐라고? a 플러스 b제곱에서 2ab를 빼 합의 값 제곱했더니 1제곱 1 마이너스 6을 대입했더니 플러스 12. 두 번째 거는 a 플러스 b 제곱한테 뭔지 거를 해야 되지? 마이너스 4ab. 그래서 1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6 대입했더니 24. 되신 거 맞나요? 자, 밑에 있는 문제로 왔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가 차의 값은 마이너스 6, 곱의 값은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으로 계산하려면은 x-y를 제곱한 거에다 뭔 짓거리를 해야 되지? 뒤에다가 플러스 4xy 마이너스 6을 제곱했더니 36 4 대입했더니 16 52. 분수의 값이 나왔을 때는 항상 통분하는 게 원칙이거든? 통분하게 되면은 분모는 xy로 쓸 건데 왼쪽에 분자 분모에 y를 곱할 거니까 분자는 y제곱, 오른쪽에는 x를 곱할 거라서 x제곱입니다. 그럼 xy한테는 4를 대입하면 되는데 x제곱 y제곱은 어떻게 해야 되지? x-y를 제곱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는 분자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y를 제곱한 다음에 가운데 마이너스 2xy가 있으니까 저희가 플러스 2xy를 해야 되는 건가? 된 거 맞아요? 그걸 매번 빨리빨리 생각해서 답해주세요. 지금 앞에다 대입한 거 마이너스 6을 제곱했더니 36 4 대입했더니 8 44 11. 공식의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공식이 아직은 안 외워졌을 거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 a 더하기 a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뭔 짓거리 해야 돼요? 뒤에다가 네, 여기 있는 건 가운데가 플러스 2가 있으니까 4 대입했더니 답은 a-a분의 1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 제곱한 다음에 뒤에다 뭘 해야 돼? 네, 여기 가운데는 2, 가운데는 마이너스 2니까 거기다 지금 4 대입했더니 답은
a-a분의 값이 있습니다. a-a분의 제곱한 거에다 뒤에다 뭘 해야 되죠? 플러스 2. 그럼 3대2 했더니 답은 11. 얘는 a-a분의 제곱한 거에다 뭐 해야 돼? 뒤에다가. 이건 가운데가 플러스 2, 가운데 마이너스 2잖아. 플러스 4. 3을 대입했더니 자, 집에서 숙제가 많아져 버렸네. 오늘 숙제는 53쪽까지 개념북 유형분만 풀어봅시다. 딱 여기 해당하는 내용과 유형분만 풉시다. 센수학은 다음에 합시다. 숙제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살만하겠죠? 서진아 혹시 난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선생님 왜 그래요? 나는 워크북이요? 여기 이 내용까지 워크북도 풀어. 네, 센수학은 보류. 그럼 부담 안 되는 거 맞죠? 잘 가세요.